아기의 발달을 위해 양육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체크.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 알고 있는 육아상식으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 베스트 5 알아봤었죠? 오늘은 반대로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양육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베스트 5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5는 3월 출간되는 책에서도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니 책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채널의 찐 구독자시라면 뭐가 나올지 짐작하실 거예요. 바로 안정 애착 형성입니다. 아이가 크면서 부모가 아닌 또래, 교사, 어떤 집단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사회성이나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불안감을 극복하고 또 자존감을 높여가는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태어나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애착 형성을 강조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애착 형성은 시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애착 형성의 시기는 보통 6개월에서 24개월, 이 기간 동안에 주 양육자와의 안정 애착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마다 시기에는 개별차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개월에서 36개월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애착 형성을 해주세요. 주 양육자인 나와 아이의 애착 형성 유형이 궁금하시거나 애착 형성을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또 아이의 분리불안에 대해서도 이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으니 참고해보세요. 두 번째는 유치 관리입니다. 생각보다 유치를 빠질 치아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주고 계신 양육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생후 6개월쯤부터 나는 이 유치 관리를 잘 해주셔야 나중에 나는 영구치도 제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평생의 치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잇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영구치까지도 충치가 확산되어서 이미 나오기도 전에 충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나기 시작하면 특히 유치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유치 관리법은 첫째, 밤중 수유 중단하기. 생후 6개월부터는 이제 치아 관리와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아이의 수면 관리를 위해서도 밤 수유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150일 되는 날부터 아이의 밤수를 중단했는데요. 모유나 분유 찌꺼기는 삭아서 충치가 발생하기 쉽다고 하니 반드시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모유나 분유를 먹인 후 거즈 수건으로 입안 닦아주기. 아이마다 치아가 올라오는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치아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실리콘 칫솔로 바꿔 이를 닦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치약에는 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돌 이전에는 물로만 닦기도 하는데 저희 아기도 지금 8개월인데 무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지침이 바뀌어서 이가 나면 불소 치약으로 소량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연구 자료가 많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무불소, 저불소 치약을 권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치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기 구강검진 때 치과에서 더 자세히 상담받아 보세요. 세 번째는 아이에게 뽀뽀하는 것 주의하기. 혹시 충치가 있는 양육자가 그대로 아이에게 뽀뽀를 하게 되면 충치균이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의 입에 뽀뽀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도 충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안전하겠죠. 자, 세 번째는 옹알이에 대한 반응과 지속적인 언어 촉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엄마, 아빠, 조부모님까지 가장 걱정을 많이 하셨고 상담 신청도 많이 해주셨던 부분이 바로 언어 발달인데요. 두 돌이 지나면서 아이들마다의 언어 발달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두 돌을 기준으로 언어 폭발기라는 시기가 오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2주에서 3주 사이에도 아이가 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언어 폭발기가 오지 않은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언어 발달 속도가 차이가 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늦은 아이들의 부모님들, 요즘은 또 조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리 아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말이 늦은 원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병리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요인이 사실 이 환경적인 요인이 차지하고
차지하고요. 양육 환경에서 양육자의 사소한 실수가 매일매일이 반복되면 아이의 말은 늦을 수 있고, 반대로 이 사소한 것들이 매일매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 아이의 말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저희 아기도 옹알이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물을 잘 먹지 않는 저도 500ml짜리 물통을 두고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이유가 하루 종일 아이와의 수다를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아이의 옹알이, 언어 표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이의 언어 발달 진단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양육자의 언어 촉진법 등등 언어 발달과 관련해서는 슈슈슉 여기서 확인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는 식습관 교육입니다. 이 식습관 교육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머리가 지끈지끈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습관은 한번 잘못 형성이 되고 나면 고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말 인내와 또 인내가 필요한 어려운 과정입니다. 아이마다 딱히 식습관 교육을 하지 않아도 잘 먹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이유식을 먹이는 시기부터 자기주도식을 하면서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적고 뱉어내고 입에 물고 있고 편식하고 이렇게 입속 감각이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상관없이 이 식습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식습관도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육자의 행동 수정에도 아이의 습관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유식을 하고 계시다면 아이가 최대한 많은 음식, 많은 재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돌 이전의식이 빨기 욕구가 굉장히 강한 구강기인 아이들은 촉감놀이나 자기주도식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 음식들을 입으로 가져가서 탐색해보는 경험들을 자주자주 시켜주세요. 저희 아기가 딱 8개월이 되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주도식이나 촉감놀이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을 늘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기주도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식습관에서 자기 식사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이 생깁니다. 늘 떠먹여주던 아이는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것이 당연하게 습관이 되어서 4살, 5살이 되었다고 이젠 나 스스로 먹어야지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다니면서 떠먹여주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자기주도식은 여러 가지 음식을 스스로 탐색하며 후에 편식하는 습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히 손을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소근육 발달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촉감을 느끼며 두뇌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넷째, 죽 형태가 아닌 식재료를 스스로 씹는 과정인 저작작용을 통해 치아 발달, 턱근육 발달과 씹어삼키는 기술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발달에 적합한 놀이입니다. 아이를 똑똑하게 성장시키는 방법,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는 방법, 리더십을 갖춘 주도성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방법,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아이의 놀이성. 아이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경험하고 탐색하고 발달해 갑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에는 두뇌 발달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뇌 속에 많았던 시냅스가 가지치기를 해서 샥샥샥 사라진다고 했었죠.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 시기에 맞게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 1세 아이들은 오감각을 통해 뇌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이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를 경험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촉감놀이들도 매일매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언어 발달, 신체 발달, 배변 훈련, 한글, 수, 사회성, 정서 발달 등등 영역마다 특히 더 발달이 이루어지는 각각의 시기가 있거든요. 그 발달 시기를 잘 알고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이를 경험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령별 놀이에 대한 영상도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 피드를 통해서도 정보를 부지런히 나누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혹시 육아를 하면서 궁금한 점, 또 놀이 부분 어떤 것도 괜찮으니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영상을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시는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면서 양육자가 해야 되는 것, 신경 써야 하는 것, 수많은 것들 중에서 더 중요한 베스트 5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제가 드디어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요일 어떤 시간대가 소통하기에 편안하신지 댓글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일정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